그때 그날 12월 3일에 김건희 씨가 압구정동 성형외과 갔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누가 줍니까? 병원에서 줍니까? 병원에서 줄 리는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흘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김건희 씨가 그날 성형외과 갔다는 얘기를 왜 흘렸을까? 강남에 성형외과에 갔다가 그 변호사 측에서 수세비를 맞으러 갔다고 그게 해서 성형외과에 쓰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긴 해요. 그냥 그 주치의 있으니까 반주해서 맞으면 돼. 특검이 박 전 장관 휴대폰을 포렌식했던 김윤 부부가 박 전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다수 나왔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새벽 4시에 이 텔레를 이 째려서 보냈는데 박상재가 자느라고 여기는 답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 남편 걸 꺼내가지고 야 남편 걸로 보내면 너 가만히 있어. 똑같은 걸 또 보낸 거예요. 결정적인 게 있잖아. 한동훈 사살해버리겠다. 왜 비우고 있겠냐. 한동훈이 계속 김건희 특검은 조사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한동훈계 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가 한동훈한테 간 거야. 퍼즐을 맞춰보면 김건희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내란,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드디어 12.3 내란의 마지막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그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계엄의 동기와 태기를 둘러싼 수수께끼인 거죠. 윤석열 본인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일단 탄핵 시도 등으로 국정 마비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주장을 하죠. 물론 자신도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큰 틀에선 전두환처럼 정치권을 싹 쓸어버리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망상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노상원 수첩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시점에 무엇을 노리고 친위 쿠데타에 나섰나 이런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최근 내란 특검팀이 드디어 그 해답의 단초에 접근한 모양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부부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문자와 통화 기록을 통해서 내란의 동기와 관련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는 아직 다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김 씨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 내용 일부는 한겨레, JTBC, MBC 등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간 김 씨와 내란의 관련성을 두고 제기된 여러 의문을 푸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엄의 선포의 원인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로 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박 전 장관 휴대폰을 포렌식했더니 김윤 부부가 박 전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다수 나왔다는 거죠. 아마 박 전 장관이 두 사람의 지시사항을 잊지 않고 따로 챙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번에 복원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아마도 잊지 않고 그걸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해뒀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은 대화가 없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삭제 기능을 아마 설정을 해놨을 텐데 김건희 씨의 저런 요구사항이 사실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업무 지시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닌가 싶고 때문에 따로 저장해놓고 그걸 확인하면서 김건희 씨 지시사항을 잊지 않고 이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5월 5일엔 박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되는 거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흘 전인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김 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 지시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다른 사건들은 다 진척이 없는데 왜 내 사건만 서두르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왜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냐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이거 무슨 문제야 하고 그냥 말았나요? 아니요. 실제로 막 수사를 해요. 이건 지금까지 뭐 뇌물 받고 매간매직하고 공천에 관여하고 보다 더 악행이라고 완전 국정농단의 사법농단의 검찰농단의 종합판이다. 실제 이 메시지를 보낸 지 2시간 30분 만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김 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부랴부랴 수사 상황을 챙긴 겁니다. 8일 뒤인 5월 13일에는 아예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수사 지휘부를 싹 날려버리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찌는 검사들로 교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수사팀 설치를 지시한 이원석 총장의 참모들, 대검 부장들이죠. 여기도 대부분 갈아치웠습니다. 사실상 힘을 완전히 빼버린 건데요. 더욱 수상한 건 이 인사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김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박 전 장관에게 김씨 수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지시를 하달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5월 15일에도 김씨가 새벽 4시께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메시지를 보낸 지 4시간 만인 아침 8시께 또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똑같은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낸 건 김씨 폰에서 간 메시지고 두 번째 간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폰으로 메시지가 간 건데요. 일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김 씨가 처음에는 자기 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가 새벽인 거죠. 새벽 4시쯤. 답신이 없자. 새벽 4시쯤 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윤 전 대통령 폰으로 다시 한번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새벽 4시에 이 텔레를 이 찌릿을 보냈는데 박상재가 자느라고 여기는 답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 남편 걸 꺼내가지고 야 남편 걸로 보내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똑같은 걸 또 보낸 거예요.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씹어버리자 이번에는 대통령 폰으로 보내서 이런 데도 씹어 하고 한번 간을 본 게 아닌가 지적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일은 2달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벌어집니다. 10월 17일 검찰은 결국 김씨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데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일주일 전인 10월 10일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당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또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김건희의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김씨 혐의를 빨리 털어주지 않았다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한 건데요. 자, 이런 점들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김윤 부부가 일찌감치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박 전 장관과 함께 혼신의 팀 플레이를 펼쳐왔다 이런 사실입니다.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장관을 움직였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섭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공범이 돼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나아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는 사인, 그냥 보통의 시민 아닙니까? 이게 남아있어서 아직 직권남용으로 가지 못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과 박성재의 직권남용, 즉 수사개입 공범이라고 좀 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박 장관에게 한동훈이 사악한 놈이라고 하면서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수사개입이거든요. 그러면 이 3인 사이에 수사개입의 공모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빨리 확인해서 수사개입건으로 직권남용으로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2달 뒤인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됩니다. 여기서도 눈여겨볼 건 이때가 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사그러들기는커녕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더욱 치닫고 있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범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3번째로 통과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결국 12월 10일 재의결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2번과 달리 이번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다른 소리를 했죠. 재의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동훈계가 찬성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의 칼날을 빼든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명태균 씨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명태균 씨의 범죄폰이 제출이 됐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그거를 언론에 넘길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김건희 씨의 이 사법 리스크를 버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계엄을 실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명태균 씨가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계엄 체포 명단에 한동훈, 최재형 목사가 들어간 것도 결국 김건희 동기설의 근거로 꼽힙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건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형이다 이런 주장과 전혀 맞지 않죠. 왜 여당 대표를 넣고 왜 최재형 목사를 넣습니까? 공통점이라면은 김건희 씨의 관심 대상이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부터가 계엄의 배경에는 김건희 씨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 결정적인 게 있잖아요. 한동훈 사살해버리겠다. 왜 죽이고 싶어 했겠냐. 한동훈이 계속 김건희 특검은 우리 조사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한동훈계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이다 한동훈한테 간 거야. 퍼즐을 맞춰보면 김건희 때문에 한 거예요. 내란 특검팀은 바로 이처럼 계엄을 통해서라도 김씨 수사를 막아야 한다. 이런 식의 의사 교환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박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내란 모의와 실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주장해왔죠.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점들에 비춰보면 김 씨가 계엄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그야말로 극히 미미해 보입니다. 김 씨 수사를 막기 위해 부부가 나란히 앞뒤로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마당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씨 부호가 주목적인 계엄 선포 사실을 당사자인 김 씨에게 감출 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계엄에 대한 야망을 드러낸 걸로 알려져 있죠. 계엄 선포 훨씬 전부터 김용현 군 장성들과 안가 등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 번도 자신을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 김 씨에게 관련 사실을 발설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믿기십니까? 김건희가 본인이 얘기한 거는 장성철 소장의 이제 저 취재였는데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치인 배우자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휴대전화도 김건희가 윤석열 휴대전화도 다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평소에도 맨날 술자리도 맨날 거기서 관저에서 가지면서 맨날 비상대권은 맨날 운운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김건희가 정말 1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김 씨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은 저녁 6시 26분부터 계엄 선포 직전인 9시 30분까지 강남의 한 성형 외과에 가 있었다. 이런 점을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은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 이런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왜 간조로 의사를 부르지 않고 굳이 직접 성형외과를 찾아갔는지부터 석연치가 않습니다. 강남의 성형외과에 갔다가 물론 변호사 측에서는 수액을 맞으러 갔다고 하지만 성형외과에 수액을 왜 맞아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냥 그 주치의 있으니까 저기 관저에서 맞으면 되죠.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김 씨 쪽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도 사실상 알리바이 만들기 중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그때 그날 12월 3일에 김건희 씨가 압구정동 성형외과 갔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보도를 누가 줍니까? 그쵸, 병원에서 줍니까? 병원에서 줄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흘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김건희 씨가 그날 성형외과 갔다는 얘기를 왜 흘렸을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실패 뒤에 아내는 몰랐다. 이 주변에 밝힌 것도 사실은 김 씨의 내란 개입설을 처음부터 잠재우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 첫 번째 했던 말이 김건희는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한 건데 그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부부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게 김건희는 몰랐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개인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렇게 말한 게 바로 윤 전 대통령의 내심과 사실관계에 더욱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냥 가정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했습니다. 워딩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정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가? 사실 어머니는 김건희 씨랑 결혼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는 김건희 씨밖에 없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김 씨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김 씨를 감싸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란 특검팀이 밝혀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 씨의 내란 관여 정황과 관련된 핵심적인 궁금증 몇 가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규명해야 될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시한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는 14일 만료되는 기간 내에 내란의 동기 그리고 김 씨의 관여 여부 등을 다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사법 조처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28일이면 수사 시한이 끝납니다.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등을 구형을 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선부토건 주가 조작, 관조공사 비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해야 할 수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만료되면 이렇게 남은 수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할 것 없이 다 국가수사본부가 인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정부에 속한 국가수사본부가 이런 수사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 등에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죠.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지겠죠. 또 국수본엔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건이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검찰을 거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신속한 수사가 오히려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한 바 있죠. 윤석열 경호처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국수본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잇따라 반려해서 수사가 한동안 계속 가로막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새로 특검을 꾸리게 되면 무엇보다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내란,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겁니다. 특검의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국민의힘도 내란 극복의 시대적 과제를 정략적으로 깎아내리고 정쟁화하는 태도는 버려야 마땅합니다. 국회가 빠르고 확실한 내란 청산의 방법을 신속히 찾아내기 바랍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